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장소는 한국 스포츠의 산실인 동대문 운동장을 2007년에 허물어서 이곳을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마치 지구에 불시착한 우주선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오늘은 나무 아래 앉아서 특별 프로젝트로 문화야 놀자의 순서입니다. 백두대간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대작을 완성한 동양화가 문봉선 화백을 직접 만나 뵈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그 공간으로 가보실까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네요. 그렇죠? 야 정말 제가 이 공간에 와 보니까 백두대간 대장정의 그림을 전시할 만한 장소다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청자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들에게 저 화면 보고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봉선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두대간을 올라 볼까요? 백두대간 와유. 예. 눌라자, 네. 놀자, 유라말자. 유라말자죠. 와 멋있는데요. 누워서 일어만나. 누워서 놀면 되네요. 젊어서는 이제 산천이 좋아서 마음껏 뛰놀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산을 못 올라갔을 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워서 옛날 그 다녔던 산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한 와입니다. 야 정말 멋있네요. 한번 이제 출발해 볼까요? 예, 네. 같이 가시죠. 네. 이야 정말 멋있네요. 와 저는 이런 형태의 전시는 정말 처음 봐요. 환상인데요. 예. 보통 그림은 수평으로 이제 보통 그러는데 이거는 둘레길 오르막길에 조금씩 10도 정도 계속 높아져 가거든요. 야 그럼 이제 백두대간을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광양만인데요. 이제 여수 우리 그 동쪽 만이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모든 강과 내가 이제 합쳐가지고 결국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로 이제 정점이 되는 거고. 여기 사람도 있어요. 예, 작은 총 거의 100명을 집어넣는데요. 한번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꼭 쌀톨만 해요. 이게 총 길이가 1625km라 그랬잖아요. 백두대간 총 길이가 1625km. 네. 지리산의 가장 마지막에 백두대간 끝자락이 바로 천왕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리산 이제 천왕봉 여기 이제 쭉 오니까 노고단이에요. 네네. 노고단 이제 화엄사가 있잖아요. 불의 화엄사. 도대체 어떻게 이 백두대간을 다니시며 더구나 이 지리산을 여기 이렇게 담아냈을까? 굉장히 웅장해 보여요. 네, 다른 산에 비해서 상당히 그 단순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그래서 어느 날 마침 그 비가 온 다음 날에 막 안개가 피어오르더라고요. 위도 자르고 밑에도 자르고 그래서 이 중간만 그려놓으면 지리산이 어떤 웅장한 맛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인상을 받은 다음에 이거 작업을 했습니다. 위아래 자르고. 선생님은 이 그림을 그리시려면 먼저 이렇게 그 화폭에 담기 전에 그 밑그림이라 해서 사생을 먼저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작업실로 가져와서 그릴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작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모든 게 발로 그린 그림이라고 쉽게 딱 와닿네요. 발로 그린 그림. 이 그림이라는 게 말이 없는 어떤 그 평면이지만 그 진실이 담기려면 역시 그 땀방울 아니면 발걸음, 발품 이게 있을 때 훨씬 더 그 독자라든지 관객은 그 공감의 폭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와 정말로 지리산이 그대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느껴져요.
이제 뭐 소나무가 하나하나 그 네. 또 막 살이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가장 봉봉. 거대한 산에는 가장 그 뭐 작은 풀벌레 하나부터 네. 뭐 바위 덩어리 하나 아니면 소나무 하나 모든 게 이제 합쳐서 이제 큰 산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소나무도 집어넣고 사람도 집어넣고. 그러네요. 여기도 사람 막 농부도 집어넣고. 농부도 있고 그 옛날 산수화들에는 뭐 스님도 나오고 삭가 쓰고 지팡이 네. 짚은 네. 이런 풍경을 많이 보는데 네. 자동차가 저렇게 있고 낚시하는 사람 있고 네. 그 풍경도 아주 좋으네요. 네. 덕유산 향적봉을 네. 맞은 이제 한 걸음만 걸으면 벌써 이렇게 대덕산이에요. 대덕산이에요. 우리가 신선이 된 것 네, 같은데요. 여기는 참 재미난 장면이죠. 정적인 공간인데 네. 이렇게 자전거를 하나 타는 그 시골 노인을 그려놓으면서 그다음에 마을 정자가 있고 정자 있고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있고 작은 시골 농가가 있고 이야, 그래서 얘기거리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는 재미도 네네. 대단해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토산이 대부분이 이제 네. 그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말고는 다 이제 낙엽수잖아요. 그렇죠. 낙엽수. 예, 낙엽수에서 이제 굉장히 까실까실한 느낌하고 네.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산수화법을 제가 이번 창조한 거죠. 그럼 붓은 우리가 보통 그 서예할 때 사용하는 그 우리 붓으로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전혀 그 붓으로는 이렇게 붓이 안 망가져서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없죠. 한 15년 전에 집사람이 어디 외국 갔다 오면서 이상한 그 요리용 그 솔을 하나 요리할 때 쓰는 솔이요. 네, 솔 비슷한 걸 사오는데 굉장히 그 동양화붓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아, 그때 착상을 얻었죠. 미화붓 또 저렇게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 붓을 아주 그 여러 번 그 초목복이랑 짙은 먹을 갈아가지고 붓 끝에 이제 최대한 물기를 빼가지고 물기를 빼서. 여러 번. 그러면 그 거친 붓으로 예. 그냥 이렇게 척척 칠해나가는 수천만 번이었던 그 이야, 스며들게. 네. 쉽게 얘기하면 투목이라는 것은 그 그림 같은 얘기죠. 네. 그을음. 어. 가장 그 연기에서 살짝 그으면 그 별로 자국이 없는 것처럼. 그러네요. 그래도 약간 자국이 있는 거죠. 아, 그을음 네, 형식으로. 그런 네. 방법이. 이 소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거라는 게 나타나기 위해서 다 껍질 하나하나 그린다고 그 고소한 느낌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굵은 획을 하고 그 대신 가장 그 사람을 농부를 해서 그 대비시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굵은 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소나무는 오래되면 될수록 상당히 그 어떤 그 영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 고송 앞에 딱 쓰니까 이 역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비스듬히 쓰러질 네네. 듯. 그러면서도 땅에 뿌리를 굳건히 네네. 하고 있는 그 마치 뭐랄까 오래된 그 고승이 네네. 수행을 다 해 마치고 예. 탁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이고. 정말 옷깃을 여미게 되고 저절로 성스러운 성자를 만난 듯 그래요. 그런 경배심이 생기네요. 네네. 저는 선생님 을 처음 만났을 때가 부암동에 예, 예. 그 서울 서울미술관, 미술관에서 예. 소나무 전시를 독야청청. 예, 네, 독야청청 하실 때였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너무나 멋있어서 바로 발걸음 멈춰 들어갔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살아서 막 용트름 하듯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 그때 봤던 그림하고 지금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을 줘요. 그렇죠. 백두대간은. 그 이거는 전시하느라고 이거 전시하는 것도 힘드셨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설치하는데 총 19명이 20시간을 딱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4시 반까지요. 이야. 딱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동이 허옇게 떴더라고, 밝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와, 이제 이제 산세가 드디어 전라도 산에서 이제 충청도로 경- 넘어왔네요. 충청도 넘어- 경상도의 네, 충청도. 산세가 또 어느새. 많이 좀 다르죠. 여기는 돌산이 이제 많이 네. 나타나죠. 이제 충북 괴산 쪽으로 왔습니다. 예, 여기 예. 화양계곡이네요, 네. 벌써. 여기 써 있어요. 문봉선 화백. 멀리 속리산을 바라보며 사생하는 화가 자신의 뒷모습이라. 이게 좀 예, 선생님이세요? 저 모습입니다. 네? 다른 인물에 비해서 조금 크게 그려가지고 그러네요. 내 자신도 한번 이 그림 속에 하나 주인공이 되게 들어가기. 보통 영화 감독들이 네네. 자신 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예. 카메오로 자기가 등장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런 기법을 쓰신 거예요? 예, 예. 그런 생각이죠. 야, 예. 영화 감독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긴 그림에서 그래도 저 어딘가 한 구석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에서 여기 화양 계곡에서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제 속리산 법주사 쪽을 이렇게 예, 바라보시는 맞습니다. 방향이겠네요, 예, 저기가. 그때는 이제 두 아들 데리고 이제 사생하러 갔었는데 굉장히 날도 덥고 네. 또 계곡에 앉아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그때 문득 내 자신 하나 그려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저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네. 이 백두대간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시려면 네. 아무래도 집을 계속 떠나 있어야 많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혹시 버림받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자녀들과 함께 다니셨군요. 이 긴 어떤 대업을 아니면 그 뭐랄까 증명 아니면 네. 뭐 왜 아버지는 항상 나가서 나가서 그리니까. 돌아다니까 니들 와서 한번 봐라 이만큼 고생해서 이런 작업을 만들고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내가 전시하게 되면은 야, 이렇게 해서 니네도 동참했다. 아, 그러니까 네 아들이 나도 네, 했다. 딸이 나도 이제 네. 좋아했어요, 이번에? 굉장히 좋아했죠. 이렇게 아버지가 큰 어떤 작업을 할 줄은 몰랐죠. 네. 아들도 상당히 좀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된 게 어느 정도나 되신 거예요? 한 40년은 된 것 같습니다. 40년 가까이.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화가 돼 있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변해본 적이 없죠. 중학생 때부터. 그것도 동양화. 네. 그리고 소나무에 특히 선생님이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고 네네네.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그리시던데 선생님에게 있어서 소나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쓰러질 듯 하면서도 그 균형을 잡히고 근데 그런 나무는 소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20년 소나무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마다 다니면서 조금씩 다르구나. 그 전라도 소나무가 다르고 경상도 소나무가 다르고 충청도 강원도 소나무가 다르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여긴 지금 이제 계곡에 막 물들이 네네. 내려가고 있네요. 여기 자동차도. 예, 가장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정이품 소나무. 소나무네요. 예. 네. 이제 등산객들이 여기 짐을 메고 이제 올라갈 네네. 준비도 하는데요. 그 사람을 그려줘 이 정인품 소나무가 얼마큼 큰가 큰지. 예, 그걸 대비시켜서 이렇게 일부러 사람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네네. 옆에 흐르는 계곡 같은 걸 선생님, 제가 이 그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이렇게 멀리서 뒤로 물러나서 보니까 깊고 높은 산이 그대로 느껴져요. 네, 네. 정말 이 수묵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기법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놀랍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루마리가 150m라 그랬는데요. 네네. 원래 그 500m 넘는다 그러셨죠? 일단 현장 사생은 한 500m 정도를 그렸고요. 네. 그 편집하면서 이제 뭐 중복되는 거라든지 별로 안 좋은 풍경을 빼고, 빼고 그것만 150m. 네. 150m면 이게 두루마리로 네. 실제 무게도 꽤 나가겠어요? 네. 그 한 장이 5m짜리를 그 주문해가지고 네. 5m씩 5m씩 그려가지고 연결된 게 아니군요. 그래서 풀로 붙여가지고 네네네. 30장, 그러니까 총 150m를 이제만 무게는 한 100kg 정도 100kg. 배접을 하면 여기 등산객이 지금 네. 앞으로 막 쏠리면서 걸어 네네. 올라가잖아요. 산을 갈 때 아무래도 허리가 이제 굽어지죠. 네, 그러니까 아주 높이 올라가고 네네. 있는 그 느낌이 네. 그대로 살아나는데요. 폭포가 있고 또 물이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야 자연스러우죠. 우리나라 길이 참 그
고운 곡선이 길이 그 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아름다운 길들인데 네. 길이 이제 시작은 이제 그다음에 중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시 중간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다시 또 중간이 사라지고 다시 차를 그려줘. 자동차 있고 다시 또 사람을 그려줘가지고 또 다시 길이 연결되는구나. 그 긴 길이를 이제 이렇게 직감적으로 네, 그냥 네. 알 수 있게 네. 느낌으로만 할수 사진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 전혀 나올 수가 없죠. 문경 세제 쪽이네요. 네, 조령을 넘어서 중령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중앙선 이게 철로를 중앙선. 타고 이제 쫙 와서 네. 이게 저기 안동 쪽, 그러니까 진주까지 쭉 가지죠. 청량리에서 이제 청량리에서 네, 타고 이제 쫙 왔어요 지금. 네. 도담 삼봉 네. 단양 8경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정도전 선생이 예, 삼봉, 지었다는 예, 예, 정자죠. 정자지요. 유일하게 그 호수에 백두대간 중에서 호수가 있는 곳이 강이지만 그 호수 비슷한 게 도담 삼봉 있는 강가죠. 곳, 예, 단양 그래서 그 유람선과 네. 저쪽에 그 관광버스 유람 나온 사람들 여기 관광버스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네요. 예, 구경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쭉 네네,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선생님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계절도 느껴지고 네네. 또 시간대도 느껴져요. 네. 이게 새벽 시간일까, 밤일까, 낮일까, 네. 태양이 강하게 내리 쪼이는 시간일까, 아니면은 뭐 먹구름이 드리웠을까. 그런 모든 계절이 이 안에 다 담기는데 실제 그렇게 그려진 건가요? 사생 갈 때마다 이제 구간별로 갔거든요. 그때는 어떤 여름에 갈 때도 있고, 가을에 갈 때도 있고, 또 아침에 가서 사생할 때도 있고, 저녁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 네. 근데 그걸 종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변화의 그림이 이제 탄생된 것 같아요. 그 사생하는데 한 2년 정도 그리셨다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 작업 착수하는데 한 3년? 3년. 거의 5, 6년의 시간들을 그림 그리는데 음. 바쳤다고 하시는데 그 긴 시간들을 정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을 인자 하나 마음 갖고 있죠. 참으린 참고 이겨내자. 발걸음을 멈추어서 옮겨지지를 않게 만드네요. 소백산을 지나서 이제 여기서 경상북도가 끝나고 이제 강원도 태백산 쪽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와 벌써 태백까지 왔어요. 예, 예.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벌써 태백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태백산 장본몽. 예. 아 여기가 천재단이군요. 예, 예. 일부러 이게 백두대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천재단을 조금 크게 확대해서 그랬습니다. 이 천재단도 역시 그 신라 때부터 네네네. 지금도 네. 제가 알기로는 10월 3일 개천절에는 개천절하고 해마다 제사를 천신 예, 제사를 예, 예, 지내는 맞습니다. 걸로 아는데 또 그에 걸맞게 또 다른 산에는 물론 한라산에도 주목은 있습니다만은 그 천고지가 넘는 그 태백산에 그또 얘가 굉장히 또 눈도 많이 오고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름들이 그 천년 묵은 그 주목들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살아천년, 죽어천년. 맞아요. 네. 선생님 제가 그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주목이 많은 네. 태백산도 그렇고 오대산 쪽 네. 이런 쪽을 가다 보면은 이제 그 해걸음에 네. 이럴 때는 주목들이 쭉쭉 서 있으면은 그렇죠. 멋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선생님 그림 그리실 때 어떠셨어요? 그 가지가 약간 그 이렇게 귀신 손가락처럼 상당히 그 약간 기계스럽기도 하고 약간 진짜 귀신 같아요. 그러면서 영감이 있고 그 자세히 보면 또 뭔가 상 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나무구나. 여기가 강나무. 경포대네요, 네. 선생님. 여기 지금 청둥오리들도 있고, 와, 귀여워. 여기 네.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강릉 송림이군요. 훨씬 소나무가 늘씬늘씬하고 길죠. 네. 정말 이제 이쯤에 오니까 문봉선 화백에 정말 소나무의 이제 본령을 보여주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바다의 해풍을 맞고 서 네. 있는 그 소나무들의 이 느낌들 뭐라고 상당히 설명해야 할까? 일반적인 소나무 그리는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곽을 그리고 이제 껍질을 보통 그리고 네. 가지를 이제 이렇게 소나무 솔잎 모양식으로 그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생략해가지고 일필로 이제 쭉쭉쭉 그렸죠. 그러면서도 깊이는 안 들고 또 소나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송운, 운치, 네. 예, 그 이파리 사이 그 약간 안개 낀 듯한 그 느낌이 없으면 그 소나무 맛이 아니죠. 약간 안개 네. 낀 듯한. 선생님 아까 일필 휘주로 그린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붓을 한번 먹을 딱 찍어서 네. 위에서부터 내려고요. 예, 밑에서부터 그렇죠. 예. 위에서부터 그게 일반 사람하고 다른 방법이죠. 밑에서 쭉 올라가는 예, 게 예, 아니라 일반 사람은 다 위에서부터 밑에서 쭉. 예, 그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생각이 단숨에 그리는 거죠. 보통 그 서양화 같은 경우는 보고 그리는 그림이죠. 의제를 세워놓고 근데 동양화 같은 경우는 수천만 번 이제 그려봐서 안 보고 그리는 거. 그게 이제 서양하고 동서양의 그 차이점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자동차가 있고 예. 여기 이제 애기 어분 엄마도 있고요. 세상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농가. 네, 농가들을 이렇게 그려놓으셨는데 정감도 가면서 예. 아기자기 정감도 가는데 서 있는 소나무들의 위풍당당한 예, 일품낭낭. 이 소나무의 장대함이 예, 장대함. 그 사람한테 이게 자신감도 가지게 해주고요. 네, 네, 맞아요. 이거 그릴 때는 신나셨겠는데. 신났습니다. 이 먹도 보면 같은 먹이지만 사람이 꼭 같은 먹을 갈아도 사용하는 사람, 네. 아니면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하얀 화선지에. 네, 하얀.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검은 먹으로만 그려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네. 이 안에서 모든 컬러, 네. 푸른 하늘, 네. 흰 구름, 흰 구름. 안개, 예. 그다음에 소나무의 청청함, 정청. 바닷물의 그 파도, 네. 이게 다 느껴지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걸 삼남하면서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런 신다음 재주를 가진 부여받은 게 화가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그려볼 수 있다는 거. 부여받았다고 네, 부여받았- 다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이런 그림 그릴 때 혹시 혼자만의 기도 같은 거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림에만 빠져서 하세요? 아닙니다. 흰조이 자체가 가장 그 도량, 뭐 무슨 예시니까 도량 같기도 하고. 사찰의 도량이네요. 예, 그래서 그냥 표현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하면 깨끗해야 돼요. 그림 그리는 시간 짧지만 그 그림 한 장 그리기 위해서 청소, 그다음 종이 그 다리는 거, 다리미로. 아, 다리고. 그래, 그러니까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하지만 내 혼자 그 깔끔하게 하고 먼저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먹을 갈고 이제 그리죠. 본인의 법당을 따로 네, 만드시는군요. 그게 바로 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우리는 문봉선 화백의 법당을 지금 예, 예. 들어와서 예, 참배하고 예. 있는 아이고, 중입니다. 제가 이 낙산사 여기 그리고 특히 거기서도 홍련암 홍련암이 있습니다. 네
여기 홍련암에 네. 제가 기도를 자주 다녔었어요. 네. 이곳에. 예. 그 낙산세 이제 해수관음이 네, 또 네. 이쪽 방향에 네, 모셔져 있습니다. 네.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의상대이고 의상대 앞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 예, 관음송. 예. 관음송인데 네. 제가 이 관음송 밑에 혼자 우두커니 네. 앉아서 바다를 보고 했던 곳이거든요. 선생님도 우두커니 앉아서 혹시 먼 바다를 보셨나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럴까? 바다에서 이렇게 의상대를 보는 걸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바다를 파도같이 그려서 백두대간에다가 바다를 집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이야. 그 관음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나무 중에 한 그런데 요 밑에 가 보니까 그 바위에다가 네. 누가 관음송이라고 이렇게 암각을 해놨더라고요. 암각을 했어요. 예. 네. 가서 큰절을 합니다. 큰절. 예. 뭔가 왜냐하면 배우려면 절을 해야 가르쳐 주지 그냥 아무것도 시주도 없고 아니면 돈도 안 내면 누가 쉽게 그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번 마음속으로 잘하면 뭔가 그게 앉아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솔잎이 흔들리든지 네. 뭔가 그 소리 흔들리면서 그 들려오는 소리 자체가 야 이렇게 그리면 돼 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느껴와요? 야. 사실 뭐 소나무 어떻게 잘 그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많은 그 질문을 하는데 보통 10,000그루 정도를 그려야만이 그 경물치지 소나무는 이렇게 생겼다. 가지는 어떻게 되고 아까처럼 스님 얘기처럼 언제 가지가 부러지고 그 작은 눈 한 송이가 또 어떻게 소나무를 다듬는가 그 이치를 아는 거죠. 자연이 다듬어가는 그 이치를 알기까지 10,000번은 그래도 상대하고 그려봐야 된다. 만장은 그려봐야. 만장 그다음에. 그려봐야. 말이 천재 뭐 천재하지만 천재는 없고요. 네. 역시 노력이 거의 그렇죠. 90%. 결국은 정진력이에요. 예, 정진이죠.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제가 이거 앉을 때는 좀 의자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앉아보니까 제법 편한데요, 선생님? 편하죠. 네, 괜찮은데요? 전시 제목 그 백두대간 와유하고 딱 맞는 의자입니다. 이게 그 의자 디자이너 하지훈 씨의 작품이라 그러던데 자리라고 하는 작품이라던데 이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산봉우리 모양하고도 닮고 네. 백두대간하고도 참 잘 그렇죠.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이 산 모양이고요. 네.
지금 이제 백두대간을 쭉 선생님 따라서 저도 이렇게 지금 종주가 곧 눈에 보입니다. 거의 한 500km 왔습니다. 500km 왔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이 두꺼운 도록, 네네. 이 전체 두루마리를 이제 도록으로 이만큼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 제가 앞페이지만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필목을 챙겨 삼각산을 오를 때는 늘 법고 창신이라는 화두를 잊지 않았다. 낮에는 산봉우리에 앉아 산수 자연을 어떻게 현대 회화로 그릴 것인가를 고민했고, 밤이면 실경과 진경에 대해 골몰했다. 그러나 너럭바위 위에서의 이 마묵은 호락호락 내게 새로운 그 화경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끔씩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흐르는 계곡물 소리만이 나의 위치와 존재를 일깨워 줄 뿐, 텅 빈 산이 주는 충만함 속에서 외로움을 달랬고 한 권 두 권 쌓여가는 사생천만이 나를 위로했다. 이 대목을 읽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울컥해지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특히 그 동양화는 역사도 길고 네. 또 조선시대 기라성 같은 화가도 있고 또 그런 또 비슷한 뭐 옛날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현대 어떤 하고 그때 호흡이 맞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산수화를 옛날 것도 익히면서 또 현대의 어떤 감각, 시대적인 어떤 느낌으로 시대적인 회화로 재창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그게 굉장히 화두고 어려운 방법이었죠. 누가 또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제 북한산을 올라가면서 산수를 다시 나이 30 넘어서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집에 돌아와서는 옛날 그림을 공부하면서 여태가 이 작품을 연구했고, 낮에는 이제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만생을. 그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운무. 네. 운무가 이제 생략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야, 저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덜어내는 거. 네, 덜어내는 거. 그러니까 채우는 것보다는 네. 더 버리는 거. 어허.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사진 찍어서 그리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건데 공식이 있는데 산에 가면 앞에 있는 게 다 사라지거든요. 꼭 그릴 것만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어떤 산수화가 아주 내만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내신 선생님을 지금 저는 잠시 훑어보면서 올라왔지만 참 외경심도 생기고 존경심도 우러나고 정말 놀랍습니다. 화가로서 뭐 그냥 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스님들도 하자면은 이미 한 소식을 하신 겁니다. 이 경지에 대해서는. 와서 보니까 우리 도착한 지점이 이제 설악산쯤 온 것 같습니다. 설악 천불동 계곡 앞에 네.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에 제목이 백두대간의 와유이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 작품의 제목, 이 작품의 제목은 강산여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에게 주신 도록에 보니까 이 강산여화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리 어원은 그 송나라 때 문인 그 소동파의 시에 나오는 시비고요. 수많은 뭐 산과 골짜기를 이제 다니면서 느껴지는 역시 우리나라 산만큼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냥 물론 뭐 옛날에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내가 직접 먼저 발로 찾아가면서 그려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산천이 바로 그림이구나. 이걸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속이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도 재미가 없고 너무 진경으로 해가지고 너무 의식해가지고 그래도 독자를 속이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강산여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서 내가 발품 팔아서 이걸 어떻든 좀 이 아름다움 내만 느끼지 말고 다른 대중에게 좀 다 보여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저 설악을 지금 기기묘묘한 저 산 모습을 다 그리셨는데 어느 위치쯤에서 이렇게 그리셨을까? 그런 생각. 비선대에 올라가면 거기 그 금강굴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굴에서 여러 번 올라가기도 했고 거기서 한번 자기도 했고 그래서 그 금강굴에서 그 천불동 바라본 느낌입니다. 금강굴에서. 네. 천불이라 왜 그랬을까? 그냥 여기 부천 그 바위 모양 자체가 그야말로
천개 부처님 얼굴. 그렇죠. 네, 한 분 한 분이 다 아침 부처님. 햇살 받을 때 보면 그 표현이 아마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햇살을 받을 때.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와유를 하다 보니 이제 그냥 들어놓은 김에 그냥 엎어져 가고 싶은데 네. 밤이 늦어지기 전에 또 이제 마저 선생님 출발을 해야 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종주를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산 올라가면 바닥에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슬슬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네, 조금 같은데요. 더 많이 좀 더 올라가 볼까요? 금강산까지 올라가고. 금강산까지 가볼까요? 네, 그럼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쭉 지금 한번 지나가 보다 보니까 우리의 백두대간에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네, 옮겨져 북쪽으로 계속 왔는데요.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금강산을 또 와봤네요. 도착했네요. 이 금강산은 선생님도 직접 가보셔서 그리셨다 하던데. 네, 현대에서 이제 화가들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한 2박 3일 동안 신나게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가셨을 적에 금강산이 선생님에게 가슴에 어떻게 와닿았어요? 그 뭉클하죠. 그냥 많이 그 선인들도 많이 그려봤고 또 그 노래도 이제 많이 들어봤고 또 실제로 한번 붓을 내서 보니까 와 진짜 이거는 화가들 앞에는 가장 좋은 그림을 산이고 그릴 수 있는. 소대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룡폭포가 되었고요. 구룡폭포. 여기도 이제 사람을 그려놨는데 그때 뭐 같이 그 당시는 그 이제 남북 관계가 접근이 좋아가지고 돼요? 실제로? 접근이 됩니다. 아, 접근되고요. 네. 여기는 그 삼선함이라고 세계 그 신선 봉우리라고 이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바위도 신기해요. 네, 신기합니다. 우리가 저 DMZ의 철책선을 넘어서 언젠간 평화와 자유의 시대에 네. 우리 때에 가볼 수 있으면 더 좋고 네네. 우리 후대 아이들은 반드시 저곳을 가서 또 네. 후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백두대간 쭉 오면서 보다 보면 산 이름 중에는 네. 거의 불교 용어가 제일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네네네. 봉우리 이름도 네네. 그렇고 거의 네, 모든 게 맞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우리 옛사람들은 산에 나무 한 그루도 네. 솟아있는 바위 하나도 또 떠가는 구름 하나도 네. 모든 게 다 네. 부처의 세계, 진리의 그렇습니다. 세계를 네네. 구현한 네네. 것이라고 봤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일본에도 그 바루봉이라고 해서 바루. 바루대를 바루봉. 거는 것 같아요. 예, 바루고. 달. 네. 특히 금강산 같은 경우는 불교 용어하고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밀접하죠, 네. 거의. 그거 보면 금강도 그렇고. 그렇죠, 네. 금강도. 부처님의 그 어떤 자비와 지혜 사상이 네. 실제 우리 북녘 하늘까지 쫙 연결되어져서 네. 남북이 빨리 하루 빨리 통일되어 네네. 우리가 그 뜻을 다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선생님. 곧 오겠죠. 그렇죠. 눈앞에 왔겠죠. 네, 예. 선생님이 그림 그리셨으니까 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곧 우리 눈앞에 올 것 같아요. 네. 여긴 지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네, 이제 쭉 서서히. 비어있죠. 그래서 이제 쭉 그 원산 쪽으로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백두대간이. 그래서 개마고원을 지나가지고 네. 저기 백두산 천지까지 이어져 가고. 이어져. 아하. 저는 여기까지만 가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그리시고 이제 여기 여백을 남겨 놓으시고. 아, 선생님. 여기 텅 빈 여백은 무엇일까 했더니 다음 세대가 이어갈 북한의 백두대간. 네. 갈 수도 그릴 수도 없는 북한의 백두대간. 읽는데도 가슴 뭉클해지네요. 훗날에 내 아들이나 후학 중 누군가가 미완의 백두대간을 연결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 네.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어요, 선생님? 원래는 더 길게 남길까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누가 그려준 다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시상 5m 정도만 더 5m 정도만 네. 남겼죠. 그리지 않았죠. 네. 어느 결 선생님과 함께 백두대간을 쭉 오다 보니 네, 그야말로 백두산 천지에 네. 와버렸습니다. 네. 장군봉. 근데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눈 덮인 네네. 걸로 그게 보입니다. 백두. 백두. 겨울. 겨울에 가서 그리신 건 아니죠. 네.
아, 근데 이제 백두니까. 백두니까. 그걸 이제 예, 상징해서 예. 그리신 거군요. 아, 가슴 뭉클해지네. 네, 뭉클하고 장엄하고 네. 보통 산이 아닙니다, 확실히. 정말 천지lan이. 영산이에요. 그리고 저 2000고지 넘는데 저렇게 호수가 있고 거기서 또 화산이 터지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전체 그 산맥을 아우르는 어떤 네. 힘도 있고요. 야, 우리 이제 그럼 백두대간 지금 다 온 거죠? 네. 이 서운한데요. 이 거꾸로 다시 한번 백두대간을 거쳐 내려가 산을 보고 싶은데요. 올라왔으니 다시 내려가면 다시 또 감상하는 맛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왜 우리가 하산한다 그럴 때 하산하는 것은 이제 올라왔으니 정상에 왔으니 다시 내려가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완성하고 난 네. 뒤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다시 이제 하산하면서 내려가서 많은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베풀고 회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이 백두대간에서 네.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하산하면서 뭔가 선생님의 그 이 기상과 그림 그리면서 백두에서 느꼈던 대간에서 느꼈던 이 모든 에너지를 하산에서 더 널리 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채우려고 오다는 많이 비워라 비워라. 그렇지만 비우기 위해서는 많이 채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야만이 그게 그 내려가는 것도 아니면 올라가는 것도 다 소중하구나 이런 걸 양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량과 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 정말 강산 여화라는 이 멋진 작품 속에서 백두대간을 선생님과 함께 걸어본 시간들 저도 행복했고요. 덕분에 아이고. 아주 오랜만에 산행 잘했습니다. 네, 부디 건강하시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기 바라고요. 아이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렇게 같이 하산하죠, 선생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예. 강산 여화. 바로 이분이 문봉선 화백님. 손 좀 한번 흔들어줘 보세요. 와, 반갑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느낌이 전체적으로 20개 느낌들이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그 붓으로 갖고 툭툭툭 찍어 놓은 거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대적인 작법까지, 화법까지 넣어서 수묵이라고 하는 걸 통해 보게 되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가슴 찡하게 다가오잖아요.